안녕하세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행복한 템벌 이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품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품목 중에 하나인 과수 4종의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기간이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뉜다고 했고요.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 보험 기간이 끝나는 그 종기 한계가 사과배의 경우에 6월 30일, 단감떨분감은 7월 31일이라고 한 달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후에는 그 7가지였죠.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의 5종하고 특정 위험 5종이라고 불리는 5종 위험하고 가을 동상의 일소 해서 7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가을 동상에는 이제 가을이니까 9월 달인데 그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다만 종기 한계는 사과의 경우에 11월 10일, 단감떨분감은 11월 15일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가을 동상의 단감떨분감에 이제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과실은 종기 한계가 11월 15일이지만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 10월 말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거는 나중에 산식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소는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니까 이것은 적과 종료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과실이고요. 특별약관으로 나무 손해 보장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3월 1일부터 다음에 1월 31일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전에 특정 위험 5종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합위험이 아니고 특정 위험 5종만 보장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멧돼지는 조수해는 특정 위험 5종에 안 들어가죠. 근데 멧돼지가 예를 들어 나무를 망가뜨렸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나무도 보장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무는 종합위험에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멧돼지가 만약에 나무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나무 보장은 받습니다. 다만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조수에는 보장을 안 받기 때문에 과실은 손해보장을 못 받습니다. 자, 이 보험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착과수,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 기준착과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역시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평년착과수, 가입착과수, 적과 후착과수, 기준착과수 이제 이런 그 용어가 있었죠. 평년착과수는 다른 장에서 다시 한번 그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년착과수는 과수원에 일상적인 재해가 있는 걸로 해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수확량, 이것이 이제 평년착과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착과수는 평년착과수의 100%.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착과수는 모든 가입 과수원이 6월에서 7월경에 적과 후에 조사를 해서 적과 후 착과수를 산정을 합니다. 이제 그 숫자를 얘기하고요. 이제 기준 착과수는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 3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그 적과 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2가지 경우로 나눴죠.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큰 경우는 이 보험 가입한 것이 기준 착과수보다 작기 때문에 일부 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그 비례 보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비례 보상을 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몇 가지 한정된 경우에만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실제로 계산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년 착과수보다 적과 후 착과수가 작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가입한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과 전에 사고로 인해서 착과 감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이제 특정 오염 5종하고 가을 동상의 1소에서 7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죠. 그 7가지 재해가 발생을 해서 감수 과실수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런 것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착과 감소와 누적 감소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보험금 산정하는 산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식 이제 일단 착과 감소 보험금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적과 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산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적과 전에 해당이 되고요. 이름은 착과 감소 보험금입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볼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식은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식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과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고 그 값의 가입 가격과 80%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착과 감소량은 기본적으로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값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착과 감소량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좀 뭐가 붙었네요. 최대 인정 감소량의 미니멈 값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최대 인정 감소량은 또 다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까지 다 한꺼번에 드리면 이게 이제 미로에 빠져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과 감소량,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착과 감소량을 기본으로 해서 산정한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미보상 감소량과 자기부담 감소량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보상 감소량은 기본 개념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감소가 발생한 그 감소량을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그 착과 수가 줄어들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업무방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가 병충해. 왜냐하면 지금 과수 4종은 병충해는 보상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 중에 병충해. 그 다음에 이제 제초불량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과수원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고 밭작물과 이제 논작물 같은 경우에 그 잡초가 났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이제 수확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데 과수원에도 일단 제초불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영농 기술 부족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전정을 잘못했다든가 비료를 잘못 줬다든가 관수 물을 잘못 줬다든가 가물 때 등등의 이유로 해서 그 감소량이 착과 감소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착과 감소량으로 봐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미보상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산식에서 보면 이 감소된 거에 바로 가입 가격을 곱해서 착과 보험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는 얘기는 결국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미보상 감소량은 그렇게 그 정의가 되는데 실제로 손해평가사가 나가면 이제 대충 15가지 정도의 그 사유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병충해 중에서 진딧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 제초불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농관리 기술 이렇게 해서 15가지 중에서 그 손해평가사의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미보상 비율을 사유를 잡고 미보상 비율이 이제 또 있습니다. 미흡, 불량, 매우 불량일 경우에 10%, 20% 그 이상 이렇게 그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손해평가사가 재량으로 미보상 비율을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감수량은 이제 뭐 그 흔히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부담금 이런 개념이 있죠. 보험을 가입을 하면 몇 퍼센트나 또는 일정 금액을 보험금을 계산한 데서 빼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등등을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작물 재보험에도 자기 부담 감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산정을 하는지 산식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미보상 주수의 감수 과실수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굉장히 또 복잡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과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에 말씀드린 손해평가사가 재량으로 이건 10% 정도는 이거는 그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영농관리라든지 병충해라든지로 인해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값을 곱해서 이걸 이제 미보상 감수과실수를 하나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미보상 주수 감수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미보상 주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착과수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그 나무의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습니다. 적과 전에 특정 위험 5종만 보장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 조수에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와서 그 나무를 쓰러뜨려 가지고 과일이 착과 감소가 됐어요. 그럼 이것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실은 보장이 안 됩니다. 나무는 나무 보장 특이하게 가입을 했다면 보장이 되지만 과실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병충해는 보장을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겨울을 나면서 병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그래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동상에 얼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동상에는 보장이 되죠.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판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이게 왜 죽었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었으면 이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로 잡아야 됩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보상 주수로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미보상 주수는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달린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즉 여기 위에서 맨 첫 산식에서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는데 여기 밑에 산식을 따라와 보면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에 미보상 주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착과수 이렇게 곱하게 돼 있죠. 즉 이 미보상 주수는 그 나무에는 평년 정도의 과일이 달린 걸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주를 하고 바로 착과 감소량에서 빼서 가입가격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니까 결국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보상 감수량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거나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거기에 평년 착과량, 주당 평년 착과량, 이 주당 평년 착과량은 이제 평년 착과수가 있으면 이걸 가입 주수로 나누면 한 주당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식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기준 착과수가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평년 착과수가 되죠. 결국은 적과 후 착과수, 평년 착과수에 적과 후 착과수를 뺀 착과 감소를 적과 후 착과수에 더해서 평년 착과수를 구하고 기준 착과수는 그 두 개를 더한 거를 이제 기준 착과수를 하니까 결국은 평년 착과수가 되는데 왜 이게 하나만한 산식을 넣느냐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분이 또 계시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최대 인정 감소량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산식에서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이것은 보통
과수원에 한 가지 품종만 심지는 않습니다. 그 사과 품종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부사, 홍로, 뭐 스가루, 가몽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품종만 심지 않는 이유가 그 부사 같은 경우, 후지 같은 경우에는 후지만 심으면 착과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수라고 해서 홍로나 이런 걸 같이 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분수를 일정 간격마다 심거나 아니면 혼재를 해서 심게 되는데 그렇게 심는 경우에도 가입 가격은 가입 시에 킬로그램당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NH 농협 손보에서 그 시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가입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0%를 곱했습니다. 이 80%를 곱한 이유는 그 착과 감소 보험금은 지금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가치, 이 과일의 가치를 사실은 따지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따지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80%를 곱한 것은 그 봄부터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보통 이제 적과하고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산정이 되니까 그 시점까지의 생산비를 감안을 해서 80%로 그때까지 발생한 거는 80% 정도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정된 그 퍼센티지입니다. 자, 이제 80%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게 이게 이제 최대 인정 감소량이 되겠네요. 자, 최대 인정 감소량은 그 두 가지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조수해, 화재 등 피해 규모가 일부에 국한된 재해만 있는 경우. 다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과 종료 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최대 인정 감소량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조수의 화재 등 피해 규모가 일부에 국한된 재해에 적용을 한다. 이것도 이제 2020년도에 새로 도입된 그 규정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그 밑에 있는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만 그 적용되던 거였는데 2020년도에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도입한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수의 화재 등이니까 멧돼지가 와서 뭐 전체 과수원을 다 해집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에만 몇 그루만 피해를 봤어요. 화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 아까 이 산식을 보시면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착과 감소량이 적과후 착과수가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바로 보험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구나. 그러면 적과를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대꾸로만 망가졌는데 전체 적과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몇 가지만 그 율을 구해서 나무 피해율,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 요 세 가지의 경우에만 그 피해율을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만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제도를 좀 바꾼 겁니다. 적과는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봄 동상해나 자연재해 중에서 5종만 보장해주고 동상해, 뭐 냉해 이런 거는 보상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냉해나 동상해 같은 건 전체 과수원에 올 수가 있는데 특정 5개만 보장을 해주는 걸로 가입을 하고 그런 거가 피해가 왔으니까 해달라 이런 거는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율,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만 골라서 그것과 최대 인정 감소량과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의 적과 착과량을 뺀 착과 감소량 가운데 둘 중에 작은 거를
착과 감소량으로 결정을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산정하는 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미니맥스 이 함수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좀 번잡해지겠죠. 평년 착과량에서 저가 후 착과량을 뺀 것과 최대 인정 감소량 가운데 작은 것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엑셀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들입니다. 민, 맥스, 나중에 이제 미디언 이런 함수도 나오는데 미니멈 A, B 하면 A하고 B 가운데 작은 값이 결과값이 됩니다. 이제 함수 값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맥스 A, B 하면 A와 B 가운데 큰 값이 그 결과값이 됩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 나무 피해율,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 이게 예를 들어 10%, 20%, 30%였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인 30%가 이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계속 요 민, 맥스 함수는 쓸 거고요. 업무 방법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를 한번 간단한 걸 풀어보겠습니다. 그 적과 전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이 안 됐고 적과 후 착과수가 11,000개일 때 기준 수확량 및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적과 전 종합비용도 사고하고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인데 적과 후 착과수가 11,000개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안 났고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고 11,000개면 초과보험이죠. 그렇죠? 평년 착과수보다 지금 11,000개가 나왔으니까. 가입 과정은 300g, 가입 가격은 kg당 1,000원. 자기 부담 비율 2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기준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기준 수확량은 기본적인 공식이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의 가입 과정을 곱하는 건데 지금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죠. 사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수 11,000개의 그대로 가입 과중인 300g, 0.3kg을 곱해서 3,300g이 기준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수확량하고 기준 착과수하고 이걸 이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양은 수 곱하기 가입 과중, 무게 하면 그 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섞여서 나올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착과수의 가입 과중을 곱하고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년 착과수가 10,000개로 돼 있고 가입 과중은 지금 0.3kg, 300g이고 가입 가격이 1,000원이니까 이 세 개를 곱하면 됩니다. 10,000개에 0.3kg, 1,000원 곱하면 3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예시 문제를 냈는지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계속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조건인데 지금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적과 후 착과수가 6,000개가 생겼습니다. 즉 보상하는 손해가 생겼으니까 일단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준 수확량은 역시 마찬가지 공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후 착과수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으면 더해서 가입 과정을 곱해서 기준 수확량을 곱합니다. 지금 적과 후 착과수가 6,000개라고 했으니까 6,000개 더하기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게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니까 10,000개에서 6,000개를 빼면 4,000개가 되겠죠. 그걸 더하면 뭐 도로 이제 10,000개 평년 착과수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입 과중 0.3을 곱하면 3,000kg이 기준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고 여기에 가입 가격과 80%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으니까 자, 착과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거죠. 여기에 미보상 감소량,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거니까 구해보면 자, 평년 착과량, 적과후 착과량은 뺀 거는 10,000개에서 6,000개를 빼니까 4,000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입 과중을 곱하면 이제 양이 되죠, 수에서. 그리고 3,000kg이 이제 기준 수확량이니까 기준 수확량이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지금 20% 줬으니까 20% 곱해서 그 다음에 80%를 곱하면 암산으로도 가능하겠죠. 4,000개 곱하기 0.3하면 1,200kg. 그 다음에 3,000 곱하기 20%니까 600kg. 그러면 이제 600kg이 되죠. 거기에 1,000원이니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 80%니까 68, 48, 48만 원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착과 감소 보험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적과전 손해의 적과후 가산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적용 대상은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약관만 가입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수해나 화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보통 약관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그런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가 발생하면 이것이 나중에 착과 감소뿐만 아니고 나중에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착과 감소 과실수의 일정 부분을 나중에 적과 후의 피해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만든 규정이 요 규정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적용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을 하고, 산정식은 감소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 수에다가 5%를 기본적으로 곱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100%에서 착과율을 빼고 40%로 나눈 거를 이제 곱해주게 되는데 이 산식의 의미는 뭐냐면 착과율이란 적과 후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착과율은 이제 그렇게 구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개가 평년 착과수인데 6,000개가 달렸다. 그러면 착과율은 6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값과 그렇게 구한 값과 60%, 100% 가운데 미디언 값을 취합니다. 미디언 값은 이 함수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 값을 취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과 후 착과수가 60%보다도 확 떨어졌더라. 이게 뭐 한 4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40, 60, 100이니까 60%를 취해서 이 공식에 넣습니다. 그러면 60%보다 작게 되면 항상 60이 되겠죠. 그러면 100-60 하면 40이 되니까 40 나누기 40 하면 1이 되겠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착과율이 60%보다 작으면 5% 인정해 줄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적과 후 착과수의 5%를 5%를 적과 후에 피해 본 걸로 인정을 해 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보다는 좀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60%에서 100%까지는 40%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그러니까 40%일 때 1이었고 100%일 때는 0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비율만큼 5%를 나눠서 그 감소과실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가 나오더라. 10,000개인데 8,000개 적과 후 착과수가 있다. 그러면 착과율이 80%니까 그 100-80 하면 20%가 되죠. 그러니까 20 나누기 40 하면 2분의 1이니까 5%의 2분의 1, 2.5%만 가산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용 방법은 이렇게 산출한 감소과실수를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에 합산을 하고 계산한 착과 피해율을 적과 종료 이후 착과 피해율로 인식한다. 이 표현은 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뒤에 가야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맥스 A라고만 일단 맥스 A라는 개념이 뭔가 나오는구나.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그 맥스 A가 최대 5%보다 이제 5%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맥스 A로 인정을 해준다. 요거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적과 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서 감소가 발생했을 때 일정 퍼센트를 적과 후에 누적 감수량에 가산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적과 전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적과 후 착과수가 8,000개입니다. 그러면 적과 후 감수과실수에 가산하는 감수과실수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착과율은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8,000개 나누기 10,000개니까 80%가 되겠죠. 가산하는 감수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의 5%를 곱하고 100% 마이너스 착과율을 40%로 나눈 값을 곱하니까 지금 8,000개 곱하기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80%를 40%로 나누면 그냥 암산으로 되겠네요. 58, 40, 400개고 요건 2분의 1이니까 200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200개를 적과 종료 후에 누적 감수량에다가 가산을 해서, 그러니까 적과 종료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해서 재해마다 감수량을 계산하는 또 산식이 있습니다. 다 산식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가산을 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과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적과 후에는 그 7가지 재해, 5종 플러스 가을 동상의 1소, 그 다음에 11월 30일, 11월 10일 가을 동상의 경우에 9월 달부터 수학계 종료 시점까지, 대신에 사과배 11월 10일, 단감떨불감 11월 5일, 1소는 9월 30일까지다. 살펴본 거고요. 이 경우에 그럼 그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착과수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과 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적과 후에는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누적 감수, 재해가 7가지나 있으니까 그 중에 그 재해가 발생하면 그 가운데 이제 누적 감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누적 감수에 대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일부 보험의 경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초과 보험의 경우죠. 이 경우에도 누적 감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적과 후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그 누적 감수에 대해서 이제 그 적과 후에 보험금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과 후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적과 후에는 그 보험금 이름이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적과 전에는 착과감소보험금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니까 이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산정식은 뭐 오히려 비교적 간단합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의 누적 감수량, 그 아까 그래프에서 적과 종료 이후에 7가지 재해로 인해서 감수가 발생했다, 재해가 발생해서 감수가 발생했다 하면 그 전부 합한 값, 누적 감수량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미보상 감수량이 있으면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서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여기는 80%가 안 붙었죠. 그 얘기는 지금 이제 그 과실을 이제 수확할 때까지니까 이게 수확할 때도 수확기에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굳이 그 생산비가 다 투입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정한 가입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적 감수량은 특정 오염 5종, 가을 동상의 1소, 이제 7가지 재해, 보상하는 재해니까 이거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감수량의 합계입니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과수 4종의 이 꽃은 저 누적 감수량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낙과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착과 피해는 어떻게 산정할 거냐. 재해별로 이제 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별도 장을 따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위험 5종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감수량의 합계다. 이때 이제 자기 부담 감수량이 적과 후에는 조금 다릅니다. 적과 전에는 기준 수확량의 자기 부담 비율만 곱하면 됐죠. 적과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과 후에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기준 수확량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어떤 값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값을 빼냐면 만약에 착과 감소량이 0보다 크면, 즉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착과 감소량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착과 감소량이 0보다 크면,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으면 착과 감소량에서 적과 전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을 빼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기도 한데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적과 전에 착과 감소가 있어서 그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산식에 그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감소량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뺐었죠. 자, 뺐습니다.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산식은 똑같으니까 뺐는데 지금 과실손해보험금에서 또 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 산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2번 빼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2번 빼게 됩니다. 그렇게 산식을 적용하면. 그래서 이중 차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산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착과 감소량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계산을 했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계산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착과 감소량에다 적과 전 미보상 감소량을 뺀 그것은 앞전에서 보험금 계산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한 거니까 그 수량만큼은 빼주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금방 이해가 안 와 닿더라도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제 이해되시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가입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산식과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 이건 이제 품종이 여러 품종이 섞여 있더라도 단일 가격으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과실 손해보험금은 사실은 뭐 산식은 심플한데 요 이제 누적 감소량 구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시험 문제에 종합적인 시험 문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줍니다. 적과 전에 어떤 재해가 있었고 적과 후에 한 서너 가지를 줍니다. 태풍이 왔고 뭐 우박이 왔고 일소가 왔고 뭐 이제 이런 재해를 주고 각각 조사를 했더니 뭐 착과 피해가 얼마나 생겼고 낙과가 몇 개가 생겼고, 이때 누적 감수량을 구해야 이게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보험금 계산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누적 감수량 구하는 게 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2 과수상품에 가입하면서 특약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자, 양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게 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양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평년 착과량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평년 착과 수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으로 주었다, 수로 주어졌다 해서 이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양은 수 곱하기 가입 과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평년 착과량 5,000kg, 기준 수확량도 이제 5,000kg으로 주어졌고, 기준 수확량은 사실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한 결과로 나오겠죠. 자기 부담 비율 10%, 가입 가격 1,000원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 적과 전에 조수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자, 여기 보면 특약을 선택하지 않았고 조수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자, 이 사항 염두에 두시고요. 적과 전 착과 감소량이 300kg이 발생했습니다. 적과 전에 미보상 감소량은 없고, 적과 후에는 누적 감소량이 조사를 해보니까 800kg이 발생됐고, 미보상 감소량은 100kg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부담 감수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기 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곱하기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지금 5,000kg으로 주어졌고 10%니까 500kg입니다. 자, 그러면 얼핏 보기에 적과 전 착과 감소량이 300kg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500kg이면 자기 부담 비율보다도 뭐 피해가 덜 발생했네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니까요. 자동차 보험 생각을 하시면 접촉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피해를 손해액을 산정했더니 한 3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게 보통 50만 원, 뭐 200만 원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50만 원 미만이니까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농작물 재보험에서도 자기 부담 감수량보다 작은 그 피해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과 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앞에 설명한 것 중에 뭔가 좀 설명한 거를 놓치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었죠. 적과 전에 피해가 있으면 일정 부분 5% 범위 내에서 곱해가지고 적과 후에 누적 감소 과실수에 뭐 더하는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그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피해가 조수해로 인한 피해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아까 그 5% 이내에서 가산을 해주는 건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만 5% 이내에서 5% 곱하기 착과 피해를 구해서 곱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가산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과 후에 누적 감수 적과 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그 다음에 착과 감수량이 0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착과 감수량에서 적과 전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거를 계산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5,000kg 곱하기 10%가 500kg이죠. 그 다음에 착과 감소량이 300kg이었습니다. 적과 전에. 거기서 미보상 감소량 없었으니까 구하면 200kg이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됩니다. 자기 부담 감소량이 됩니다. 즉 적과 후에는 이 적과 전에 적용된 자기 부담 감수량을 두 번 빼진 않고 한 번은 차감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그대로 이제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고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누적 감수량이 800kg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도 주어졌습니다. 100kg.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수량 위에서 구한 200kg 해서 1,000원을 곱하면 50만 원이 과실손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800 마이너스 300 하니까 500 곱하기 1000 하니까 50만 원. 자, 예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됐다고 나왔네요. 네, 아마 이 경우에 이제 그걸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자, 착과 감소 과실수는 지금 평균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착과수니까 10,000개로 주어졌습니다. 평균 착과수가 주어졌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까 7,000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빼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3,00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착과수는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7,000개에 3,000개를 더해서 10,000개.
만개가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니까 만개에 10% 곱하면 이제 1000개가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착과감소 과실수의 미보상 자기부담 빼고 여기에 가입과정을 곱하고 가입가격 곱하고 80% 꼭 곱해야 됩니다. 이게 가끔 정신없이 시험을 보다 보면 이 80% 이제 곱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착과감소 보험금은 이제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착과감소 과실수의 미보상 감소 과실수를 빼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를 빼서 여기에 가입과정 곱하기 가입가격 곱하기 80%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다 보면 이 80% 같은 이런 걸 이제 빼먹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풀다 보면. 그래서 그건 꼭 주의를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착과감소 과실수가 위에서 3000개 구했고요.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뭐 문제에서 지금 주어졌습니다. 미보상 감소 과실수 500개라고.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100개, 1000개를 이제 위에서 구했고요. 자, 이렇게 계산한 거에 가입과정 400g, 0.4kg을 곱하고 거기에 가입가격 2,000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80%를 곱하면 착과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96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차례입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그 지금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전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감소가 발생하면 그거의 일정 퍼센트, 5% 이내에서 가산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착과율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적과 후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로 나눈 거를 착과율이라고 하니까 구하면 70%가 됩니다. 7,000개니까 지금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니까요. 그다음에 감수 과실수는 이게 70%면 지금 60% 미만이면 5%를 다 적용을 하지만 60%도 100% 사이면 그 40%로 나눈 비율로 반영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수의 5%를 곱하고 100%에서 70%를 뺀 값을 40%로 나눠서 그러면 이제 3.75가 되겠네요. 이걸 다 계산하면 여기에 적과 후 착과수 7,000개를 곱하면 263개는 적과 후 그 감수량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죠. 기준 착과수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여기에 그 착과감소 과실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적과전 미보상 감소 과실수를 뺀 거를 빼서 구하니까 지금 10,000개의 자기부담 비율 10% 곱해서 1,000개 여기에 적과전에 3,000개였고 미보상이 500개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2,500개를 빼면 지금 1,000개 마이너스 2,500개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0으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없는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다 반영을 한 걸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적과 후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0으로 칩니다. 그럼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적과 후 누적 감수에서 미보상 자기부담을 빼서 여기에 가입과중 가입가격을 곱하면 과실손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80%를 곱하면 안 되겠죠. 자, 적과 후 누적 감수가 3,000개. 여기 적과 후 종료 위에 감수가 있을 수가 3,000개인데 여기에 적과 종료 전 착과손해 263개를 더하고 여기에 400g 그다음에 2,000원 곱해서 구하면 261만 400원이 착과감소 과실손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손해 특이하게 가입한 경우에 이제 나무손해 보장 보험금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게 다른 이 적과전 과수 4종의 경우 외에 밭작물이든지 다른 모든 거의 모든 그 품목에 있어서 이 보험금 산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고 두 개를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피자 이렇게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 가짜 따고 피해율에 피자 따고 자기 부담 비율에 이제 자자 따서 가피자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구하는 공식. 이게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글을 보다 보면 가피자 이렇게 그냥 줄여서 쓰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의 경우에도 그렇게 구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에서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결과주수라고 하면 그 가입 당시에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를 결과주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론 어린 나무라든지 가입이 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 뭐 연령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빼고 이걸 이제 결과주수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입주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그렇게 구하고요. 피해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피해 주수라면 이제 고사된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사된 나무라 하면 보상하는 재해로 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병충해로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과수 화상병이라는 이것이 이제 유행병이 돌고 있는데요. 2019년, 2020년 점점 더 번지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병충해는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 전염병 관리법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이런 법에서 정하는 그런 전염병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고 다만 국가에서 이제 폐기 처분하면 보상이 나오죠. 이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고사된 나무는 보상하는 재해로 이제 죽은 경우, 냉해로 죽었든 동상해로 죽었든 뭐 조수해로 해서 죽었든 또는 뭐 불이 나서 죽었든 이렇게 고사된 나무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계산을 해서 하는데 자기 부담 비율은 나무의 경우에는 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10%, 15%,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 15%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고가 좀 적게 나서 손해율, 그 지급한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을 100% 이내, 50% 이내 이럴 경우에 이제 10%, 15% 가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 30%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의 경우에는 그냥 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부 보험의 경우에 이제 비례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비례 보상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그리고 위험 변경 증가 관련해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경우에 하는데 그 경우에도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보다 작은 경우에만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큰 경우, 이거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 보상을 안 하고 이 작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사유가 해당이 돼야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계산된 보험금, 그러니까 착과감소보험금이나 과실손해보험금, 여기에 가입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의 80% 이 두 개의 비율을 구해서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평년 착과수가 적과착과수보다 작은 경우, 일부 보험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금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인데요. 지금 평년 착과수보다 적과착과수가 작은 경우죠. 그리고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감액을 하게 되는데 그 차액보험료 감액을 하고 차액보험료를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차액보험료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미납보험료를 빼서 감액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감액 미경과 비율 이 정도는 그 수치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배의 경우에 54%,
미가입하면 54%, 가입하면 72%, 단감 떨분감은 73%, 83%. 이게 이제 어떤 수치냐면 이게 미경과 비율 표가 있습니다. 업무방법서에 있는데 이 적과가 끝난 시점의 미경과 비율, 즉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감액 미경과의 비율에 그대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적과후 착과수가 9,000개, 평년 착과수가 10,000개고 손해가 적과 전에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감액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기준 수확량은 이제 9,000개 곱하기 300g 가입 과정에서 2,700kg이 나왔고 최초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평년 착과수로 가입을 하게 되니까 0.3kg에서 1,000원에서 300만 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액을 해야 되니까 지금 300만 원을 그 비례로 해야 됩니다. 9,000개밖에 없으니까 적과 후 착과수가 이거 나누기 10,000개 평년 착과수에서 그러니까 90%만 가입을 받아주고 나머지 10%는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하고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빼서 구합니다. 지금 그 대상 금액이 30만 원에 대해서 30만 원을 감액하게 되니까 3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나누기 300만 원을 나눠서 그다음에 미경과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지금 사과의 경우에 특약 가입이 안 돼 있었을 경우에는 54%니까 곱하면 5,400원이 그 환급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금 산식, 과수 4종의 보험금 산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행복한 꿀벌 이호석이었고요. 그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지금 과수 4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